여러분들 요 세 가지 꼭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 세 가지 꼭지가 거의 디자인의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기본 이상은 무조건 상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김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컴퓨터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김포로 가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차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분들이 내가 UI UX 디자이너 혹은 웹 디자이너 혹은 앱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게 좋은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 자격증 뭐 그런 것도 필요하면 필요하겠죠.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회사의 프로세스나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뭐 대기업, 뭐 회사마다 프로세스나 디자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오차 범위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웹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좀 해봅시다. UI UX 디자이너가 웹 디자이너랑 분리가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UI UX는 웹 디자인도 들어있고 모바일 디자인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제품 디자인도 UI UX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쇼핑몰 구축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제 쇼핑몰 쪽 아니면 혹은 웹 디자인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웹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떠한 공부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러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 그 기본기, 그 기본기라는 게 과연 어떤 기본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웹이라고 PC 웹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도라고 하면 뭐 와이드값, 뭐 노트북이나 일반 PC 19인치, 뭐 27인치, 뭐 이런 다양한 해상도 모니터도 다 고려할 수 있는 와이드 값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웹 디자인 시작할 때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사실상 웹 디자인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해상도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는 포토샵이나 스케치나 뭐 XD로 많이들 디자인을 하실 텐데요. 자, 와이드 값 기준, 제 유튜브 보시면 뭐 1320, 뭐 1920, 1080, 뭐 다양한 와이드 값을 제가 활용을 하는데요. 이 와이드 값에 대한 기준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1320으로 했는지, 이 사람이 왜 1080으로 했는지,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좀 하셔야 돼요. 아, 너무 무서워.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자체 뽀샤시가 빡 얼굴에 조명이 딱 엄청 좋네요. 엄청 잘생기게 나오네요. 그죠? 아, 내 눈! 두 번째로는 뭐냐면 폰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폰트입니다. 폰트. 우리가 PC나 모바일에서 폰트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폰트 크기 몇을 써야 되는지, 뭐 모바일에서는 최소 몇을 써줘야 되는지, PC에서는 몇을 써야 되는지, 간격은 몇을 띄어야 되고 행간이나 자간은 몇을 써야 되는지. 물론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크기들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쓰는 크기, 뭐 예를 들면은 뭐 11폰트 이하는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서 안 쓴다거나, 뭐 모바일에서 몇 폰트 이하는 너무 작게 보여서 안 쓴다거나, 뭐 그런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폰트에 대한 강약이나 자간, 행간, 크기에 대한 기준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유명 사이트, 일반적으로 폰트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가 정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폰트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가독성도 좋게 잘 돼 있고 접근성도 잘 적용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PC 들어가셔서 F12 누른 다음에 폰트 크기랑 컬러, 얘네가 어떤 폰트를 쓰는지, 어떤 자간이나 어떤 행간을 쓰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그 폰트를 나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 자, 그럼 모바일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모바일은 PC처럼 이렇게 뭐 F11 눌러서 코드 값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캡처를 떠요. 모바일 캡처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다음에 그걸 갖고 와요. 그 다음 그 크기, 그 비율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런 크기를 썼구나, 이런 행간을 썼구나 해서 위에다 직접 대보고 그려봐요. 모바일은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노가다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운율감이에요. 운율감. 이게 PC에 있는 운율감과 모바일에서 쓰는 운율감은 달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PC에서는 운율감이라는 게 뭐냐면 강하고 약하고 중간 왔다가 또 한번 강하고 약하고 뭐 이런 운율감을 말하는 거예요. 레이아웃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컬러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메인 배너에 우리가 강한 컬러를 썼어요. 뭐 빨간색을 메인 컬러에 썼어요. 근데 그 밑에 띠 배너가 들어오는데 띠 배너가 강한 보라색이야. 과연 이게 운율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위에 메인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 띠 배너는 좀 약하게 풀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운율감을 맞춰주시는 이런 훈련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운율감은 익히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컬러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레이아웃에 관한 운율감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위에 하나 둘 셋 넷 4단 4단짜리를 사용을 했다면 밑에는 한번 2단짜리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3단짜리 사용하고 1단짜리 사용하고 이런 운율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위에 4단을 썼는데 내가 밑에 또 4단의 레이아웃을 썼어요. 그럼 레이아웃이 운율감이 없이 심심하겠죠. 재미가 없잖아요, 레이아웃 자체가. 그죠? PC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물론 배너 디자인이나 뭔가 컬러, 그래픽 이런 거로 재미 요소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심플하게 풀면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재미 요소를 레이아웃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디자인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이 사이트 자체의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의 신입분들은 하는 게 똑같아요. 레이아웃도 복잡하고 이미지도 강하게 쓰고 컬러도 세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시선이 다 분산되고 다 강해요, 사이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PC 웹 디자인은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하나에 딱 포커스가 집중되는 사이트가 좋아요. 이렇게 시선이 쫙 분산돼 버리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웹사이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운율감에서도 많이 떨어져요. 아셨죠? 그러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모바일 같은 경우는 PC와는 좀 달라요. 모바일은 한 화면에서 크게 단순하게 보여주는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좁은 화면에 이렇게 오밀조밀한 디자인들이 좀 대세였다면 지금은 한 화면에 크게 보여주는 게 대세예요. 지금 현재 모바일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전 연령층이 다 사용하죠. 스마트폰은 저희 아버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20대 30대 좀 젊은 층이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모바일 디바이스 화면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모바일 디바이스 화면에 익숙해졌다는 건 즉 뭘 나타내냐면 폰트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전 연령층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으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화면에 크게 들어가는 UI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복잡한 UI를 써도 안 보여요. 그리고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 안 나요. 이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요, 좁은 화면에 복잡한 디자인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고 다양한 레이아웃을 쓰게 되면 오히려 집중도가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고 정갈하고 정리되어 있고 심플한 UI로 사용자에게 접근성을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모바일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간격, 버튼의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콘 디자인 잘 해놨는데 아이콘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돋보기 하나 있고 옆에 마이 페이지 아이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간격이 꽤 넓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손가락의 두께 때문이에요. 너무 간격이 좁으면 옆에 걸 누르다 같이 눌려서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버튼의 크기라든지 아이콘의 크기, 아이콘 간의 간격, 버튼 간의 간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도 캡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이즈를 재가면서 연습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요. 자, PC, 해상도, 기본기, 그리드, 폰트, 은율감, 레이아웃, 강약,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했죠. 좁은 화면에 크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전 연령층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폰트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좁은 화면에서 심플하고 간결하게 가독성에 중시한 UI 배치, 강약, 크기를 고려한다. 아이콘 간의 거리, 버튼 간의 거리는 손가락 두께를 고려해서 생각보다 넓게 기준을 잡는다. 요 정도만 신입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하고 취업을 하시면 아주 무난하게 인재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하기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다양하죠. 디자인이라는 거는 고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기획적인 정책부터 해서 장착법부터 해서 뭐 아이콘만 해도 고려할 게 엄청 많잖아요. 배너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또 시간이 되면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만 좀 꼭지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꼭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 세 가지 꼭지가 거의 디자인의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기본 이상은 무조건 상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입에서 상위권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